안녕하십니까. 인생성형가 정영기입니다. 인생성형가란 인생을 바람직하게 바꾸는 그런 사람입니다. 조언을 통해서 제가 인생성형에 성공한 사람을 들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멋지게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얼굴을 성형하듯이 여러분의 인생을 멋지게 성형하기 바랍니다. 오늘은 김연아에게 한 수 배운다. 김연아 하면은 사실은 쳐다보기 어려운 나무죠. 우리가 정주영이 되겠다, 또는 이건희가 되겠다, 이렇게 삼성과 현대를 노리면서 창업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은 쉽지가 않죠. 마찬가지로 스케이트를 타러 가서 김연아를 꿈꾸지만 그런 사람이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10년에 하나, 20년에 하나 나오기 때문에 매우 힘들고, 어느 경우에는 한 세기 하나 나올까 말까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올라가지 못할 것 같으면 쳐다보지도 말라? 그러지도 않습니다. 쳐다봐야 됩니다, 일단은. 그리고 그에게 한 수 뭔가 배울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자세를 가질 때 자기 발전이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김연아보다 그 집에서 한번 배워볼까 합니다. 김연아가 평지에서 우뚝 솟은 것 같지만 사실은 가족 프로젝트를 통해서 가족의 후원을 입어서 그 대표로 김연아가 성공한 셈이기 때문에 그 가족을 보겠습니다. 우선 그 동생이나 그 오빠나 언니가 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언니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이름 혹시 아는 사람 있습니까? 아마 그 언니가 있다는 사실도 잘 모를 것이고 이름은 더욱더 모를 것입니다. 그 언니의 이름은 에라입니다. 김에라. 그런데 엄마가 그 연아의 재능을 발견하게 된 계기도 사실은 언니가 제공해 줬습니다. 왜냐면 언니가 스케이트 타러 가는데 따라가서, 동생도 이제 뭐 무료하게 있기 그러니까 스케이트를 처음으로 탔는데 몇 번 타는 언니보다 오히려 잘 타고 그렇게 끈질기게 스케이트를 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타는 그 스케이트가 언니보다 잘 타고 또 그렇게 재밌게 타니까 이 피겨 스케이트에 재능 있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밀어줬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9살의 전국체전에서 우승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그 엄마가 이렇게 재능을 언니하고 같이 가서 발견하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엄마가 교육을 알았습니다. 뭔가. 그러니까 스케이트를 연습할 때 다른 엄마들은 전부 다 나가서 뭐 쇼핑도 하고 엄마들끼리 수다도 떨고 그랬는데, 이 어머니는 그 딸이 스케이트 타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딸에게도 이야기하고, 또 코치나 그 지도자에게도 그 딸의 장단점, 딸이 어떠한 점을 고쳤으면 더 좋을 것인가, 이런 것을 딸과도 계속 이제 차로 태우고 할 때 이야기를 하고 그 지도자들과도 교감을 나눴던 거예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지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이 코치가 아니다 싶을 때는 과감히 지도자나 코치를 바꾸기도 했습니다. 대개는 이제 그 코치를 바꾼다든가 또 지도자와 이렇게 의견을 달리한다든가 하면은 바닥이 좁습니다. 사실은 뭐 부천 사람 아닙니까? 이 수도권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이 스케이트 타려고 하는 사람을 이제 좁혀나가기로 하면 금방 바닥이 드러납니다. 사실 저도 전주에서 학원 해봤지만은 교사할 때든 학원할 때든 여기 65만이나 되는 인구인데도 몇 명 거치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근무하니까 어떤 선생님이 어떻다 하는 것을 학부모 사이에서 금방 어찌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코치나 지도자들이 얼마 안 되는데 더군다나 싹수가 보이는 그런 사람은 서로 맡아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동네 코치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공을 세우려고 하산시킬 때는 하산시켜야 되거든요. 안 될 때는 다른 사람한테 넘겨야 되거든요. 의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네 의사들이 그래서 큰 어떤 그 사실은 잘못을 저지르는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아니면 아니라고 하고 여기서 볼 수 없으면 볼 수 없다고 하고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합니다. 사람들이 되게 실력 없는 사람들이 그럽니다. 근데 이제 그 부모가 그걸 알면 이렇게 코치도 교체하고 아니면 지도 방법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엄마는 김연아 엄마는 그런 안목이 있었던 겁니다. 물론 딸과 교육적 궁합이 이게 맞았기 때문에 그 지도 방법이 통했기 때문에 지켜본다 하는 것도 이를테면 그걸 굉장히 부담스럽게 여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조언을 한다고 하면 또 딸이 위축되고 그 방식이 안 통하는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딸과 이 소통할 수 있는 그 방식, 기질과 성격을 잘 알아서 제대로 지도를 했고 때가 아닐 때는 또는 교사가 맞지 않을 때는 과감히 바꾸는 그런 안목도 있었고 과감성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를 잘 만난 거죠. 그리고 엄마가 이게 그 당시에 아빠가 이제 사업을 하는데 IMF 때 1999년 이때 안팎이죠. 그때 전국체전 가서 우승했잖아요. 그때 계속해서 이제 동계 연수도 하고 그랬는데 동계 연수 한 달 두 달이면 뭐 캐나다라든가 이제 이렇게 더 추운 지방으로 가고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그때 동계 스포츠에 대한 그런 뭐 시설이나 이게 지도자 이런 미비한 측면이 많았으니까요. 근데 외국으로 이렇게 동계 연수를 한 번씩 가면은 한 번에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 안팎 이야기잖아요. 20년 전 이야기인데도 한 번에 1,000만 원 내지 1,500만 원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냥 쓰기 나름이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이 있습니까? 집안이 빨리 망하려면 자식을 정치자로 키우고 그 다음에 집안이 서서히 망하려면 자식을 예체능계에 보내라 그랬잖아요. 저도 예체능 하는 사람을 보았고 이 골프 같은 것도 그럽니다. 레슨비만 해도 몇백만 원에서 한 달에 돈 1,000만 원 안팎 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저도 이게 음악 하는 사람들도 봤는데 전주에서 이게 서울까지 가는데 하루 레슨비가 뭐 50만 원, 100만 원 하는 것도 봤습니다. 악기만 해도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은 기본이잖아요. 어떤 장인이 만들었던 거 이런 거는. 그런데 그 연수를 보내려고 하는데 아빠는 IMF 맞아가지고 이 힘들고 그리고 이제 언니는 이제 커가지고 언니가 이 진로를 정하는데 이 동생 잘 나가니까 얼마나 부담됩니까 사실은. 아버지나 어머니가 거무 컴플렉스도 갖는 거지만 이 동생이나 위에서 잘 나가면 그것도 굉장한 부담을 갖고 사실은 형제간에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형제간에 이렇게 하는 형제의 반란이 있죠. 그건 있어도 예로부터 이 자매의 반란은 없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매들은 실권을 쥐지 않았기 때문인데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잖아요. 그런데 그 김연아의 언니도 음악이 하고 싶었습니다. 가수. 그래서 실용음악과로 가고 싶어 했는데 어머니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는 체육에 하나는 또 이 음악을 하면 이거 아버지가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못하게 생겼으니까 이미 이제 재능을 보여줘서 잘 나가고 있는 이 동생을 밀어주기 위해서 언니의 꿈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럴 게 아니라 우리 집안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간호과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 역시 언니답게 자기 꿈을 접고 자기 꿈을 포기하고 간호학과로 가서 여자들 어찌 보면 가장 많이 하는 게 교사, 간호사, 약사 이런 직업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이 판매 서비스. 그렇게 언니는 간호학과로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는 같이 스케이트 타러 가서 동생 재능 발견도 하게 했고 그 다음에 동생이 일찍 재능을 보여주니까 자기 포부도 이를테면 내려놓고 동생을 엄마 아빠가 지원할 수 있게 해줬던 거죠. 이렇게
가족 프로젝트를 통해서 김연아가 탄생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엄마는 재능을 강조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재능과 노력의 승화, 재능과 노력을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지, 재능 어떤 그 천수설, 재능은 하늘로부터 부여받는 것이다. 그리고 재능이 이기는 노력 없다 하는 주의가 아니라 재능과 노력은 같이 가야 된다. 그런데 재능도 있고 연하는 보니까 노력도 한다. 그래서 이제 밀어준 거죠. 근데 언니로서는 사실은 아쉽죠. 자기도 하고 싶은 거 있는데 막 자기가 고집해가지고 나도 노래할 거다. 나도 가수가 되고 싶다고 그렇게 했으면 그게 이제 가족 간의 갈등이 되고, 그러면 심리적으로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심신이 같이 가는 건데. 김연아 선수에게도 그런 갈등이 많이 있었다면 언니 생각하면 얼마나 미안도 하고 죄책감도 들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그 부담이 스케이트 타는데 역시 갈등을 일으켜서, 삐끗하면 뭐 세 바퀴 도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1도만 틀어지면 넘어지는 건데. 그런데 이 어찌 보면 좋은 언니를 만나서 자기가 계속 피겨스케이트를 탈 수 있었던 것이죠. 물론 아빠가 이 사업을 해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IMF 힘든 이런 시기에 그 비싼 개인적인 어떤 후원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아버지 이름은 인터넷에서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어머니 이름은 박미이죠. 어머니가 쓴 그 자서전에 나옵니다. 아이의 재능의 꿈의 날개를 달아라. 재능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꿈의 날개를 달아서 이 자발성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 자발성을 통해서 스스로 노력하게 하라 하는 게 이 어머니 박미희가 쓴 자서전 책 이름입니다. 거기에 핵심적인 자기 교육관이 들어있죠. 그 아버지는 김현석인데 이렇게 사업을 통해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인터넷 같은 데서도 무엇을 하는지, 김연아의 아빠가 누군지 확인하기도 힘들게 조용히 처자를 양육하면서 음지에서 가족을 도왔던 거죠. 이렇게 가족이 넷이서 모두 합력해서 어찌 보면 김연아 선수가 탄생했던 것이죠. 성공하는데 우리가 사실은 국가에서 이제 뭐 국가대표가 되면 많이 지원을 받지만 되게 그렇게 되기까지는, 저도 이제 그 친구들 보면 뭐 골프 선수를 기르려고 한다든가 축구 선수를 기른다든가 이렇게 보면은 정말 뭐 합숙하고 연숙하고 그러면은 부모들이 따라다니더라고요. 정말 보약을 달고 다니고, 그리고 그 정보 뭐 어느 대학에는 누구 코치인데 그리 누구 가려고 하는데 이제 경쟁이 어떻게 되고 그동안 그 승패 전적이 어떻게 되는데, 정말 부모가 반 코치가 되어야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그 코치와의 이렇게 뭐 불상사라든가 이런 것처럼 입학 비리라든가 이런 것처럼 많이 발견되듯이 사람 사는 곳이다 보니까 얼마나 이 긴장 관계, 갈등 관계가 많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관계를 되게 사적으로 풀어내잖아요,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뭐 애국가도 부르고 애국한다고는 하고 또 때가 되면 기부를 하고 그러기는 하지만 대개는 성공해도 국가에는 인색합니다, 사람들이. 국가에서 이를테면 연금 타고 뭐 그 상금 타고 하는 것을 많이 받으려고는 하지만, 그런데 이 선수들한테만 나무랄 거 없습니다. 이번 그 재난지원금에서도 볼 수 있듯이 신청하지 않은 사람 뭐 한 5% 안팎? 그 사람들 빼놓고는 신청한 사람들은 거의 99.5%인가요? 전부 다 타갔잖아요. 대통령하고 뭐 국무총리랑 그 쇼를 하느라고 몇 명 뭐 기부는 한다고 했지만 그거 없어요. 무슨 뭐 문바들이네 노바들이네 기부한 사람들 거의 없잖아요. 왜 그래요? 국가에 대해서, 국가도 사실 나라 국자 써가지고 이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이고 집가자를 써서 큰 울타리에 있는 집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런 나라 집에서 자기가 그런 혜택을 별로 못 받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국가에 대해서는 기부하는 사람 없습니다, 거의. 어떤 단체는 하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유명 사건에 나오듯이 이제 단체에 대한 기부도, 이 단체도 마치 하나의 집처럼 여기가지고 거기에 있는 가장이 투명하게 잘해야 되는데 그걸 투명하게 하지 않고 그럴 때는 이제 신뢰를 잃어서 기부를 안 하는 거죠. 거기서 내가
받은 게 없다고 이렇게 생각할 때는 강제 기부 뭐 비슷하게 받고 이번엔 뭐 기부를 받았는데 그것도 회계 처리에다가 뭐 빠뜨렸다나 우리가 국가라든가 이런 어떤 그 공동체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그런데 기부를 안 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족끼리 했기 때문에 언니는 희생했고 아빠도 이렇게 음지해서 나 때문에 희생했고 엄마도 자기 일처럼 나를 이렇게 해서 가족들은 전부 다 이 사위일체가 돼가지고 내가 성공했지만 국가에서는 뭐 이제 국가대표 되고 그런 지원이 물론 받기는 받지만 국가에서도 그 명예가 선이 되고 국가의 위신이 더 서고 국가 신뢰가 더 높아지고 그러니까 뭐 나는 받을 만큼 받고 해줄 만큼 했다. 이런 의식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가족 투자로서만 이렇게 성공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누가 싹수 있으니까 저 사람에게 난 투자하겠다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투자하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투자 릴레이가 일어나고 그러면 기부 릴레이로 일어나서 나는 A한테 받았지만 B한테 주겠다 이럴 텐데 가족 외에는 국가에서는 이제 이를테면 일정한 자격을 갖췄을 때만 그래서 이제 국위를 선양할 때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지원을 받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노력하고 1등 못하면 은메달이 동메달보다 더 온다고 하잖아요. 아쉬워서. 요즘에 이제 좀 그런 경향이 바뀌긴 했지만 즐기는 어떤 스포츠가 아니라 꼭 뭔가를 이루려는 뭔가 따려는 그것과 또 돈을 연결하려는 그런 측면이 있었죠. 사실 이제 이 스포츠나 연예를 제가 먼저 이제 예를 들고 경제 들었고 그다음에 정치인 들었고 그다음에 연예인 들었고 이제 스포츠인 들었는데 이 스포츠와 그 연예는 군사 정권에서 이른바 우민 정책이다 해가지고 백성을 좀 스포츠와 연예에 빠지게 해가지고 정치적 관심을 덜 갖게 하려는 좀 백성들을 우매하게 만들려는 정책의 일환이었다 그런 말도 하죠. 실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이 스포츠 시장이나 연예 시장이 이 나라의 다른 규모에 비해서는 매우 큽니다. 인위적으로 키운 측면이 있죠. 자, 율곡도 그 아버지 이원수는 이름도 잘 안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이율곡은 사남 3녀의 대표격입니다. 임해장 빼놓고는 그 자녀들이 누군가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2명인 이 김연아 자매 그 중에 하나를 밀어줬잖아요. 이게 이제 이를테면 한 놈 밀어주기 작전이죠. 제가 86년에 교사가 됐는데도 보면 그 고향 시골 면에서는 그때도 한 놈 밀어주기를 작전을 하는데 여자끼리 불태어나서 그러지 사실은 남자 형제가 있으면 남자를 밀어주고 그 오빠 하나 밀어주기 위해서 여자들은 희생시키는 수가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30, 40대 남자들은 사실은 그런 혜택을 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처녀 발령받아가지고 처음 발령받아가지고 거기에서 가르치는 학생들이 지금 40대 중반 후반 이렇게 넘어갈 텐데 그때도 이렇게 이 우대를 받았습니다. 시골 같은 데서는. 근데 이제 남자들이 그런 기득권을 누리면서도 한놈 밀어주기 작전에 우대를 받았으면서도 이건 내 공로다. 그러면서 자기 자식만 그냥 잘 가르치고 유학 보내고 자기 부인하고만 이렇게 하고 처가에만 돕고 그렇게 해서 가정이 사실은 갈등난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는 형제가 뭐 서너 명, 네대 명 되고 그랬으니까요. 우리 형제도 6명이고 그러듯이. 이렇게 하나 밀어주기 작전을 했는데 김연아는 괜찮게 사는 집에서도 이게 예체능으로 나가다 보니까 둘 중에 하나 밀어주기 작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 밀어주기 작전에서 혜택을 받다면 이렇게 가족을 돌아볼 필요도 있고 그럽니다. 국가에 대해서 기부를 하고 감사까지는 안 한다면 물론 기부를 가족을 넘어 다른 데까지 하면 좋죠. 우리는 김연아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올라가지 못할 나무니까 쳐다보지 않는 게 좋다고 할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쳐다보고 그 사람에게 한 수 배워서 자기가 하는 일에서 뭔가 그 울타리에서 바람직한 인생을 향유하면 됩니다.
그러면 인생 성형에 성공한 겁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 층층이 이렇게 그 탑처럼 만든 필통이네요. 이렇게 그 필통 구멍은 작고 이렇게 층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층이네요. 이 이제 기단을 빼면은 옛날 이렇게 3층이다, 5층이다, 9층이다. 되게 홀수로 탑을 쌓았죠. 근데 이 홀수 태를 둘렀네요. 예. 이런 필통 층층이 쌓인 것 같죠. 이렇게 공든탑을 쌓아서 인생을 멋지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김연아처럼 성공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